저는 낙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그 이유는 거기까지 임신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자기의 결정이고 선택이었으니 그 뒷부분도 성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임신이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여자만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단 생명이니까 일단은 아까운 생명 아닙니까?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든 이제 생명을 살려가지고 빛을 보게끔, 세상 빛을 보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는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의 생명도 소중을 하지만 그것을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진짜 행복하게 키울 수 없다면 그걸 책임지지 못한다면 폐지가 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수를 기준으로 한 네. 허용 사유라든지 상담 혹은 숙려기간, 의사 거부권 이러한 이제 허용 기준을 만드는 거는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이슈 K,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결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죠.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임신 중단을 반대하는 생명우선론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임신 중단을 허용하자는 선택우선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박정교 변호사, 최용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임신 중단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원칙 허용 입장이긴 한데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법률 전문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표현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사실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7개월 넘어서면 24개월 기준이 이제 6개월, 7개월 사이 정도 되는데 7개월을 넘어서면 사실 한 5개월을 넘어서면 낙태를 할 때 방법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형식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데 6, 7개월 정도의 낙태를 하게 되면 거의 사산하는 형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7개월이 넘어서면 사실 그 엄마와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태아를 없애는 행위는 그거는 거의
법률적으로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낙태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그 생명권에 대한 그 고려가 너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에는 찬성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그 이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 낙태죄를 이번 주에 한다고 하니까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뭐 출산도 임신도 안 해본 네가 무슨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낙태죄라는 게 이제 뭐 지금 낙태죄 논의가 아주 모든 낙태를 금지하자거나 모든 낙태를 찬성하자거나 뭐 이런 양극단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임신 중단에 대한 사유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산모의 생명, 산모의 건강, 그 다음에 태아의 어떠한 유전적 질환 아니면 이제 강간 이 네 가지 사유만 있는데 이제 이 여기에다 사회 경제적 사유 뭐 내가 학업이나 아니면 내 남자와 결혼 안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까지 허용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무런 사유 없이 내가 하고 싶다 그냥 임신 중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허용해야 될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사유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주, 24주에 대한 주수에 대한 어떠한 그 법안을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이 주수가 지금 어떻게 허용해야 될지 아마 이제 사유와 주수 이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낙태죄에 대해서 두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14주, 24주 기준에 따라서 네. 낙태죄 허용 여부 그리고 낙태의 어떤 사유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찬성하는 네. 입장이시고요. 자, 최 변호사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금 사실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근데 현대적으로 어떠한 의논이 시작된 거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예요. 네. 로데 웨이드라는 이제 그 판례에서 시작이 됐다보다 좀 낙태죄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했죠. 지금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건데 뭐 거기에서는 3분 원칙을 제시를 해요. 임신 첫 3개월은 산모가 언제든지 이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임신 중기 3개월은 아직 이제 태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은 어떠한 경우에도 산모의 생명이 아니나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를 한다. 이 3분기설에 좀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24주 이전에 자의에 의한 낙태는 허용이 안 됐어요. 1분기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1분기 허용, 2분기는 이제 제한적 허용, 3분기는 금지.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지금 73년 미국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네, 개정안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번 개정안 정도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렇다고 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지금 14주까지에는 자의에 의한 어떠한 그 낙태를 허용했기 때문에 14주는 지금 전면 허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14주 이후부터의 문제인 건데 저는 14주까지는 사실은 거의 이제 왜 14주까지 가능하냐면은 아직 그 산모의 건강에도 일단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태아도 고통을 못 느끼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어떠한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14주까지 전면 허용이 되고 사실은 14주까지는 일종의 낙태죄가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의에 의한 동의라고 하는 경우엔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큰 부작용도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금지를 해놔도 암암리에 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현대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14주, 24주에 대한 제한은 좀 변경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한 12주, 22주 정도, 21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박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낙태죄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낙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일단은 계속 금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암암리에 낙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금 산모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만들 요소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고, 사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게 갖게 되는 게 단순히 여자의 자기 결정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태아의 앞으로의 출생 이후의 삶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해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로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요즘에 계속 그 뉴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 학대의 문제잖아요. 네. 아동 학대 치사까지 가고 아이들이 유기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 출산과 동시에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이제 피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결국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데로 입양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통 예상하기로는 3개월 이내에는 대부분 임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태아의 성장 상태를 봐서 판단을 하고 그 여자의 자기 결정권이나 그 태아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의 시점에서는 좀 제대로 된 선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